배설계. 이제 힘이 나는 시간이 됐어.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화원하고 통합과학 수업하고 중등부 수업하고 클리닉하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화학 하나 남았거든. 이거만 끝하고 화학하면 난 집에 가서 맛있는 야식을 할 수 있어. 흡스. 수업하다 죽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수업하잖아. 계속 이러잖아.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삐뚤어진 게 느껴져.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꼭 스트레칭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도 티가 안 나. 그러니까 꼭 스트레칭. 그래서 그 민사고 애들 있지. 민족사관학교 민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그 단전호흡 요가인가 단전호흡인가를 꼭 시킨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공부량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칭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단전호흡들을 꼭 어떤 거는 꼭 한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나도 그걸 느껴. 젊었을 때는 그냥 버텨 그랬는데 지금은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지금부터, 나는 천만다행으로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었거든. 그래서 운동하는 버릇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빨리 적응한 편이긴 해. 그래서 다른 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꼭, 운동까지 아니라 스트레칭, 요가,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3분짜리, 5분짜리 있거든. 그것만 한 5분, 10분만 해도 몸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집에 요가 관련 도구들이 있게, 요가 매트 있지. 요가 매트, 요가 봉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 그다음에 요가 링도 있고 요가 벨트도 있고 난 그래. 그래서 집에서 스트레칭 하고 나면 진짜 한결 개운해집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 일단 배설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영양소로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영양소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의 구성 원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소를 보시게 되어지면 탄소, 수소, 산소. 얘도 탄소, 수소, 산소. 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런데 그들 중에서 요 탄소, 수소, 산소들은 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호흡한 결과,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는 이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방출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은 호흡계로도 나가고 어디로도 나가냐면 배설계 쪽으로도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호흡할 때 후 하고 나면 여기서 궁금한, 선생님 숨 쉬고 후 하는데 물이 나간다고요? 네, 물이 나갑니다. 수증기의 형태로 나가지. 어떻게, 추운 겨울에 하면 입김 나오지. 그 입김이 뭐냐면 호흡한 결과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나오면서 밖의 온도가 차가우니까 응결한 거야. 물이에요. 숨 쉴 때도. 그 다음에 어떻게 추우면 입설림 하면은 수증기 기포 생기잖아. 호흡할 때도 물이 방출되어진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호흡한 결과 이제 이 결과 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 근데 얘가 독성입니다. 독성. 그래서 뱀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맹독성 뱀 이런 말. 뱀인데 얘는 되게 치명적이야. 얘는 뱀이긴 뱀인데 그냥 치명적이지 않아 이런 말을 쓸 때가 있거든. 어떤 거냐면 이 뱀들이 독을 이용해서, 뱀들 중에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독을 갖고 있는 뱀 중에서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독을 가진 뱀이 있고 사냥용으로 하는 뱀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방어용과 공격형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때 독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가 얘로 쓰기도 해요. 얘를 주성분으로 해서 변형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신경계 쪽을 둘 다 이제 독인데 둘 다 신경계 쪽에 관여돼 신경계를 파괴시키느냐, 신경계를 마비시키느냐.
차이로서 마비시킨 거는 방어용인 거야. 죽인다기보다 이렇게 위협을 다치게 하는 정도고 이쪽 치명적인 거는 파괴시켜서 기능을 상실하는 거지. 그래서 잡아먹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는 좀 알면 좋고요. 우리 인간도 독성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내 몸에서 단백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만들었어, 필요했어. 근데 독성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면 간이라는 곳으로 가요. 간에 가서 오르니틴 회로라도 오르기닌, 아르기닌, 시트롤린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요소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무독성입니다. 무독성. 그러면 이 무독성이 어디 갔니? 이 배설계를 통해서 방출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서 어디 갔니? 여기서 내본 요 배설계가 바로 심장. 같은 말로는 콩팥. 얘가 왜 콩팥이냐면 심장을 보면은 콩이나 팥같이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가라는 것 정도는 조금 알고 좀 가도록 할게요. 일단 배설계 쪽으로 왔어. 배설계. 그러면 일단 누가 있냐면 그림을 두 개를 그릴 건데 이렇게 이름을 혈관이 일로 갑니다. 얘가 뭐가 되냐면 심장으로 가는 심장에서 심장으로 나가는 그래서 심동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심장으로 갈 거야. 그래서 심정맥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명칭상 얘가 이름이 보먼 주머니라고 부르고 요게 이름이 사구체라는 말을 써요. 실사자의 공구자. 할머니라고 말해. 뜨개질 할 때면 실 뭉텅이 공천 들였잖아. 이게 실로만 되어 있거든. 걔를 사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이름이 원묘라고 부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쪽에 다시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를 챙챙챙챙챙챙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이제 방광이 돼서 쉬하러 가는 방광이 되어지는 데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모세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구간을 내가 첫 번째 구간이다라고 할 거고 여기를 내가 두 번째 구간이다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구간을 볼게. 이 첫 번째 구간에서 어떤 일이 이 혈액 속에는 혈액이 있는데 혈관벽이 점점 얕아지면서 혈압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일부 무언가가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세뇨관 아니다. 원료가 아니구나. 세뇨관. 얘가 세뇨관이 되어지는데 빠져나온 얘를 원료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원료가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거예요. 혈액 중에서 빼기 큰 입자. 혈액 중에서 큰 입자를 뺀 나머지 애들, 다시 말하면 혈액 중에서 작은 입자는 일로 빠져나가고 큰 입자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맥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케이. 그 중에 단지열, 단백질 지질, 혈구들이 이런데 그래서 작은 입자들을 얘기해. 작은 입자. 여기서 그냥 입자가 작으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에너지의 소비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료가 이렇게 쏙 가면서 이제 두 번째 구간으로 가볼게.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분압차의 여과라는 말을 쓰는데, 여과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능동수송이 돼요. 능동수송. 무엇이냐면 이대로 가만히 냅두면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은 바깥으로 다 나가는 거고 입자 크기가 큰 애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재흡수, 필요에 따라서 너는 버리지면 안 되겠어. 재흡수하고 미안해, 너는 좀 나가줄래? 그래서 분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얘는 능동수송 선택적 투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내가 조율하는 거지. 그래서 노폐물을 빼고 필요한 거는 재흡수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설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요.